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교통사고 합의를 할 때요. 물론 합의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을 때도 있죠.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때 1,0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많게는 수십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수억, 수십억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고는 어떤 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쳤을 때 10억 이상의 손해배상이 나오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네. 금액으로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네네. 예전에 어떤 유명한 가수가 교통사고로 이제 마비가 되어서 뭐 잘은 모르겠어요. 10억인가 20억인가 지급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정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전에 유명한 가수죠. 되게 유명한 네. 가수고 1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아마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손해배상액 받은 금액이 한 20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자, 10년 전에 20억이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한 대략 4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는요. 네.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였냐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고였고,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추돌한 사고였어요. 당연히 무과실이겠죠. 그러면은 그 사고 같은 경우에 현재 화폐 가치로 했을 때 한 40억 정도가 나왔는데, 네. 자,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왔냐? 당연히 연예인이었으니까, 유명한 연예인이었으니까 네. 수익이 고수익이었겠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20억 판결을 받았지만 처음에 청구 소송 들어갔을 때는 한 50억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그 소득이 60세까지 이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네. 법원의 판단은 달랐죠. 법원에서는 자, 지금 현재 한창 잘 나갈 때 이 정도 금액을 벌고 있으면 이거는 앞으로 5년까지 수익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5년부터 10년까지에는 보통 예술인 소득, 평균 소득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네. 해서 그 소득 플러스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였거든요. 네. 하반신 마비였기 때문에 평생 간병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휠체어 타고 이동을 하지만 네. 모든 생활을 내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간병인이 필요한 비용, 그 비용을 합쳐서 그 정도 금액을 받았고요. 지금도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도 그렇고 10억 이상이 나오는 경우,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하반신 마비가 되는 경우,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머리 뇌출혈로 인해서 편마비가 되는 경우, 네. 아니면 아예 경추 손상으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 아니면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 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몸에 마비는 없어요. 마비는 없는데 정신행동에 장애가 생겼을 때, 인지기능 저하라든지 아니면 치매가 생겼을 때, 네. 이럴 때는 계속 간병인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넘는 사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고냐? 간병이 필요 없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소득이 높아서 노동능력 상실이 많이 나왔을 때, 장애율이 높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 소득에 대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봉 4억, 5억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장애율 30%만 나온다 하더라도 10억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겠죠. 소득 대비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 이런 사고에 10억이 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 간병인 구하기도 힘들지만 요새는 간병비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간병인 일을 하시는 분도 높은 금액을 부르고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근로자 임금도 슬슬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판결이 나면은 간병비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주는 게 적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요즘 실무에서 간병을 구하려면은 보통은 8시간 기준,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환자한테. 네. 우리 환자한테 계속 붙어 있는 기준으로,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출입이 자유자재롭게 안 돼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8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간병인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나가요. 실제로. 간병이 더 많이 요구하는 데는 네. 450만 원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네. 조금 덜 요구하는 경우에는 350만 원도 있지만 보통 대략적으로 350에서 450 이 사이에 네. 나가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이 사람이 간병인이 필요하다. 네. 8시간 기준으로 네. 보거든요, 보통. 8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일용 근로자 임금 30일 기준, 그게 네. 42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왜냐? 일용 근로자 임금이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3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22일 기준이잖아요. 근데 간병인은 22일만 하는 게 아니라 30일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10만 원을 30일로 환산하면 그게 한 43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나중에 신체 감정을 했을 때 네. 간병인이
8시간 동안 하루 종일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430만 원이 아마 인정이 될 거고요. 근데 8시간까지는 필요 없고 보통 밥 먹고 이런 건 혼자 다 하네. 네. 그리고 혼자 조금은 생활할 수 있네. 근데 어느 정도 간병인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간병인이 4시간 정도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인정되는 거는 220만 원 인정되겠죠. 네. 그리고 조금 특별한 케이스, 덩치가 크다든지 아니면 완전 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창도 있고 이래서 간병인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이 아니 한 잠자는 시간 빼고 12시간이 만약 있어야 된다 네. 라고 한다면은 네. 간병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간병비가 환자 상태에 따라서 피해자 상태에 따라서 4시간이 인정되는 경우, 8시간 인정되는 경우, 12시간 인정되는 경우 그 이상은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인정된다 보면 되고, 그럼 더 쉽게 말하면 하반신 마비가 된 경우 보통은 4시간 인정됩니다. 4시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상반신도 불평하면서 인지가 조금 딸린다. 인지가 많이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8시간 인정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혼자서 식사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데 네. 치매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생활만 도움 주면 된다. 네. 라고 하면 보통 4시간이 인정이 될 거고요. 음. 그리고 혼자 절대 놔두면 안 된다. 네. 혼자 놔두면 막 밖에 뛰쳐나간다든지 네. 네.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한다면은 보통 8시간 아니면은 진짜 극심한 경우는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래서 12시간 인정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간병인이 얼만큼 인정되고 나중에 얼마를 보상받아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건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1.5인 12시간이면 1.5인인데 간병인이 그렇게 잘라서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1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런데 저는 이 한 명의 간병인을 고용해서 한 달에 420만 원씩 썼는데 신체 감정을 해보니까 8시간까지는 필요 없고 반만, 그러니까 0.5인만 써도 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그 미래 향후의 이제 그런 개호비에 대해서는 내가 과거에는 얼마를 썼든 간에 신체 감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통사고 소송을 하는 이유는요. 확실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요. 네, 보험사에 안 놀아나고 보험사 가져한 대로 안 하고 네, 딱 법원에서 결정 지어주는 네, 그대로 하는 거고, 법원에서도 재판부 판사님이 결정을 지을 때는 판사님도 뭐 의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감정을 받는 거고요. 음, 그러면은 결국은 그 감정 결과대로 그걸 참고해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감정하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4시간이 나왔다. 하루에 4시간만 필요하다라고 됐다. 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8시간을 쓰고 싶다 하더라도 그 네. 보상은 4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나는 1인을 썼지만 1.5인이 필요하다고 나오면은 그렇죠. 더 1.5인을 추가로? 주장할 수도 있고 그 금액을 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제 이 간병비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간병비 이 기준에 대해서 꼭 법원의 대로 받아야 되냐? 나는 억울하다라는 분도 있을 건데요. 보험사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말하는 12시간 이런 거는 인정 안 합니다. 보험사는 어차피 인정 안 할 거고요. 보험사는 어차피 맥스 8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보험사는 남은 여명 기간을 되게 짧게 잡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개호인이 필요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합의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네. 그냥 일반적인 합의선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또 이런 것도 많잖아요. 보험사의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보험사 송무팀으로부터 연락 오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적인 담당자가 제시할 수 있는 금액보다 어느 정도 상향된 금액에서 법무팀에서는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병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 못하는 부분, 그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간병인이 지금 계속 쓰고 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다쳐서 계속 간병인을 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꼭 저희 사무실로 한번 문의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저하고 한번 통화를 하시면은 제가 그 통화 과정에서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듣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다.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으로는 왜 못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저하고 통화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간병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